많은 분들이 조금 관망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책의 어떤 동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 생각에 6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심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시장이 다시 움직일 거라 보고 있는데요.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졌고, 그래서 내가 미루잖아요. 그 뒤로 밀었던 수류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늘 크게 상승을 하겠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상승을 해야 되는 지역이었다면은 뒷부분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하나의 변수로만 생각해야 되지, 그걸 변곡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자체가 좀 둔화되게 되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 나빠지면 부동산 나빠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2008년도에 경제 위기였잖아요. 그때 지방 아파트들이 미리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시장이라는 게 꼭 경제의 어떤 상황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경제의 어떤 활력이나 성장에 관계없이 자산 시장이 그냥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019년, 20년도 넘어가면서 그때 금리가 떨어졌을 때 자산 시장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금리의 어떤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떨어진다면은 자산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요 위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00%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초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관망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뭐 연장될지 바뀔지 모르지만은 정책의 어떤 동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하고 있던 어떤 공급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력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장에서 사람들을 관심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은 사람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 뭐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6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정책의 어떤 효과보다는 심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시장이 다시 움직일 거라 보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정책을 이어가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정책으로 어떤 영향이 과거보다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 현상은 어떤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 해, 두 해로 끝날 문제 아니고요. 잠깐 우리가 공급이 많을 때 이게 잠깐 해소되었다가요. 또 공급이 줄게 되면 이게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1990년도에 일기 신도시를 입주하고 지금 30년 차 되는 해가 2020년이에요. 이 신축 효과는 시작점은 2010년부터였고요.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은 도시들이 있어.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신축 효과가 조금 완화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신축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 끝날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기 않고요. 뭐 지방과 수도권 관계없이 여전히 아마 계속해서 신축 효과가 나타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감소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그 출발점은 2022년이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공급 감소예요. 그 감소가 딱 3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게 원래 시점입니다. 그리고 딱 3년은 유지가 돼요. 그게 27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전세를 완화시키기에는 그 힘들어요. 그 지난 우리 정부에서 비아파트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좀 했거든요. 그게 시장에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공급은 되게 많이 부족하다. 오늘도 제가 신문을 잠깐 봤는데요. 월세 가격이 지금 막 되게 오르고 있다, 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분간 계속 지속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되는 문제지만 더 심화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공급 감소가 지금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어떻게 돌아서 서두르지 않으면은 이게 28년 더 길게도 갈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올라가면 매가가 올라가고요. 매가에 반영되는 시차가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지만은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면은 시차는 있지만은 매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4년, 25년 넘어오면서 전망이 어려워졌던 건 뭐냐면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정상적인 어떤 공급의 흐름이 아니었고 변수가 시장의 힘을 더 크게 작용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시장대로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 공급의 힘보다 금리의 힘이 더 크거나 그 외에 변수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공급의 힘이 어떤 묻혀버렸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나오면서 정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을 전망하다 보니까 이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전망이 계속 틀리다 보니까 전망들이 많이 빗나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변수가 남아있다면 상승의 변수가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관세 정책을 하고 있고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은 이게 계속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는 얼마 안 가서 끝날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돌아온다면은 원래 가던 방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25년 이후부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는요. 공급에 의한 시장이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에 힘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수잖아요. 사실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이 나쁜 변수잖아요. 부동시장의 긍정적인 변수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 위축될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은 어떤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다면은 뒤에 나올 시장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나빠졌다면은 뒤에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저는 가격이 침체됐다면 기회로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의 수요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내가 집을 사려고 했는데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졌고 그래서 내가 미루잖아요. 그 뒤로 미뤘던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늘 크게 상승을 하겠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과거에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IMF 같은 그런 위기에서도 상승을 해야 되는 지역이었다면은 그 지역에 1, 2년 뒤로 밀렸다가 뒷부분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는 지나가는 하나의 변수로만 생각해야 되지 그걸 변곡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지금 당장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관련돼서도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